자, 이상 토크에도 나왔죠? 이재명 대표 지금 오전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당에서 나온 어떤 입장도 있긴 한데, 자, 그럼요. 오늘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하는, 그러니까 검찰청 들어가기 전 모습이죠.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오늘 조사도 소명으로 자, 최수영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우선 네. 화면에도 강조가 됐어요. 네. 눈에 띄는 거는 앞선 조사 때와 달리 단상을 준비해서 올라갔어요. 네. 거기서. 그리고요. 목소리를 보면 마치 선거 유세 같은 느낌이 듣고요. 또 한 가지. 태극기 배지를 옷에다 네. 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님은 통상 금배지를 다는데 의원 금배지를 다는데 태극기 배지를 단 거. 그러니까 세 가지 모습이 굉장히 눈길을 잡았어요. 이거 선거 유세 같은 모습. 이거 왜 저런 모습을 보여줬겠죠? 왜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예. 위기감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출석하기 전에 검찰과 협의해서 포토라인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단상 어떻게 하고 다 이게 조율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뭐 그냥 서가지고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다 준비하고 간 것은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와 이재명 TV까지 바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생중계를 다 된 알렸다고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자막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등 뒤를 배경으로 한 이제 SNS 사진 올리면서 소환 일시 장소가 다 명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그거는 전날 그렇죠. 공개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와달라는 거죠. 와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앞서 세 번의 것과 왜 달랐느냐. 특히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눈에 띄는 건 태극기 배지예요. 예. 앞선 세 번의 소환 조사에서는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 달았어요. 뭐 8.15 광복절이라 달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측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죽이더라도 민생은 죽이지 말라는 측면에서 그런 걸 강조하려고 태극기 달았다는데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뭐 시지프스를 강조했는데 예. 실제로 탄압받는 이미지, 독립수사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아마 그런 고도의 의도도 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극기 마침 또 광복절도 있는 예. 것이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저렇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한 위기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번에 출두하기 전에 바로 민주당 전 시도당 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냈다고 그래요. 당원들한테도 보내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묻지마 기소를 나한테 강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현동 뭐 이렇게 기소 거론하는데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미리 저는 한 자락 깔면서 이번 여론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유세 같은 거 보면 저게 대선 유세 저게 뭐라고 보입니까? 전 오늘 그래서 입장문 발표인데 사실은 말하는 분위기나 단상 위에 올라가니까 사실은 좀 돋보여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아니 저기 아이돌 팬덤 같은 느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것도 봤는데 예. 더구나 저기서 얘기한 것도 뭐 검찰 독재 정권, 뭐 화무 11호, 그다음에 뭐 왕정 시대에는 백성이 결국은 뒤집을 수 있다. 예, 굉장히 좀 자극적 발언도 했는데 어쨌든 법리로서 재판정에서 판정해야지 이렇게 밖에 여론전 한다고 저 위기 이 국면이 예. 탈출되겠습니까? 아무튼 뭔가 상징적인 장면을 의도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음 준비된 영상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했을 때 지지자들도 있었거든요. 현장에. 그리고 앞선 1차에서 3차까지 당시에도 그때는 또 추운 겨울 모습도 있었는데 지지자들의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비교해서 차례대로 보여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해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자, 지금 영상이 1, 2, 3차 그리고 앞서서 오늘 모습까지 나왔는데 차지원 교수님, 살짝 글쎄요. 영상으로 보면은 오늘이 사실 좀 규모가 좀 적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경찰도 많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선 출석 때보다 지지자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날이 더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좀 횟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글쎄요. 저도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두 예. 가지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첫 번째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일종의 뭐랄까요. 듣기 좋은 꽃노래라는 말 속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검찰 소환이 이번 4번째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아마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피로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망감 또 내지는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줄어든 것이 아닐까라는 여기 이제 것이 한쪽에서 한쪽의 말하는 시각인 시각이고. 것이고 예. 또 다른 시각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시각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예. 검찰이 양치기 소년이다. 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검찰이 소환하고 나면 바로 뭐 구속영장이 들어가고 뭔가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되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 3차까지인데 3차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뭐 4번째 나간다 하더라도 뭐 큰 뭐 별일 있겠어? 지지자들이 별로 그렇죠. 그다지 그렇게 위기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앞서 이상민 뭐 크리에이터도 이야기했지만 본인 입장에서 그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정확한 그 이 지금 분석은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어제죠. 저 당당히 맞선다 하고 장소,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약간 포스터 같은 걸 공개했는데 저건 사실 지지자들이 좀 많이 오라는 뜻 아니었을까요? 저건?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 검찰 출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 마라. 그리고 이 상당히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 예, 그리고 예. 이 지금 다 같이 안 가고 당당하게 출두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려고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라고 한다면 아마 좀 더 결정적인 순간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영장이 청구됐을 때 청구가 돼서 지금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예. 그럴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검찰에서의 저렇게 부르고 부분은 크게 뭐 이렇게 예. 위기로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도 예. 보이는데 뭐 앞서도 제가 그 보수 쪽의 시각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제1야당의 대표의 이런 계속되는 검찰 출두 모습은 예. 상당히 아마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모습 그리고 지지자들의 모습 그 지지자들 1차에서 3차까지 지지자들의 어떤 모습과 숫자 뭐 이게 보면은요 약간 해석의 영역이네요. 뭐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걸 차재현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사안과 관련해서요 여야의 반응도 뭐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이재명 당 대표가 4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입니다. 검찰에 요구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리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솔직하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당당하면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당히 맞서겠다라며 허세를 부렸지만 이 대표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의 혐의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뭐 여야의 반응은 뭐 통상 지금까지 나왔던 반응 그 뭐 맥과 좀 이어집니다. 약간 뭐 많이 다르지만 뭐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매번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좀 강조하는 듯한 얘기가 있어요. 대선과 관련된 얘기, 그 현 정권의 어떤 탄생과 관련된 얘기 이걸 좀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자, 그 내용도 좀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이 모든 게
저의 부족함으로 이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자, 지금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대선에서 본인이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사를, 검찰 수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거다. 대선에 지면 없는 죄도 뭐 대선 패배 대가다 뭐 이런 거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좀 따져볼 지점이 있는 게 특히 이번 백현동 관련된 사안에서는요. 사실 국토부에 협조 요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협조 요청이 단순히 그냥 요청인가 협박인가, 사실 이게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이게 한참 좀 된 거예요, 벌써. 202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 협박을 했다. 근데 직무유기를 삼겠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건 단순히 무슨 요청한 게 아니다. 국토부가 협박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발언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이후에. 검찰 쪽도 문제가 있다 보고 지금 검찰도 이걸 문제가 있다 보면서 수사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진술서를 공개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뭐 서류를 공개했는데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취지를 이렇게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리고 국토부가 이거를 강력히 요구한 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죠. 지금 이번에도 내놨습니다. 오늘 출석하기 전에도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이드가 좀 취재를 해서 목소리를 담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했던 김섭 씨가 부동산 개발업자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되면서 불과 몇 달 만에 바로 4단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부분은 민간업자 혹은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 공문에서 단 한 번도 빨리 용도 변경을 해라 혹은 뭐 협박식의 어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걸 정말 협박이라고 쳐도 민간업자, 특히 자신의 선대위원장한테 4단계씩 올려준 특혜를 주라고 협박한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술수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긴 경기도 의원님 반박을 했는데요.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신데, 그러니까 아마 오늘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백현동 이게 상향이 됐잖아요. 용도병되고 뭐 상향이 됐는데 이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냐 아니냐, 단순히 요청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뭐 이거예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그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협박이 될 수 있죠. 직무유기를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걸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렇죠. 이거죠.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협박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겁박을 당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뒤부터는 직무유기란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협박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그 협박을 한 번 했을 때 그런 걸 했어야죠. 지금 이제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다가 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경사항은 본인이 알고 있던 김인섭 씨가 해당 시행업체로 취직한 뒤였어요. 그때 이제 그게 바뀌거든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하겠죠. 국토부에서 그렇게 협박성 발언까지 해가면서 해달라고 할 때 안 해주다가 예. 갑자기 시행업체에 누군가 본인 지인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게 변경됐다라고 하면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인과관계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뭐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의 협박이 예. 아니고 본인 지인이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한 이후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 예. 상당히 오랫동안 만약에 검찰 시각이 맞다면 저는 2015년도 1월 달에 김인섭 씨가 해당 뭐 아시아 디벨로퍼에 취직한 이후에 이게 갑자기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014년도에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께서 본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거 보면은 이게 도시계획상
4단계 상향뿐이 할 수가 없었다. 2단계 상향할 수가 예. 없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로 근거로 둔 것이 2014년도경에 성남시가 그 해당 지역을 소위 말해 상업지역 비슷한 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R&D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R&D는 이제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 주거 지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4단계 상향이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만든 사람도 성남시예요. 그럼 성남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진상 실장이 2014년도 이 전후해가지고 110여 차례 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김인섭 씨 등하고. 그러면 뭔가 2014년도 초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예. 나중에 그게 전부 다 약속이 되고 나서 뭔가 소위 말하면 설계가 된 뒤에 2015년도 1월에 김인섭 씨가 아시아디벨롭에 들어가서 약정을 한 게 아닌가. 뭐 소위 말하는 200억 약정을 했든 예. 실제 77억을 받아갔거든요. 그렇다면 가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77억씩이나 순순히 줬고 민사재판에서 77억 주라고 또 아니 30억 주라고 판결이 났고 예. 뭔가 같은 뭐 실체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든 예. 아니면 열심히 로비를 했든 뭔가 같은 김인섭 씨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법원도 35억 이상을 판결해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김인섭 씨가 들어가서 된 일이 아니고 뭐가 있다. 설계 과정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뭔가 착착착 맞아 떨어져요. 너무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되게 이례적이에요. 예. 네, 그런 이상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핵심이 되고 좀 검찰도 들여다보는 지점이 그 백현동 그 부지, 그 논란에 대해서 그 부지가 갑자기 용도 변경이 되고 이른바 종상향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면서 굉장히 높게 질 수 있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협박이라고 하지만 좀 반대쪽이나 검찰에서는 이거 협조 요청 갖고 그렇게 좀 활용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서고 있단 말이에요. 자, 김종욱 전 행정관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갑자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식품연구원들을 기관들 갖다가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이게 있었고 이것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 의무조항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됐었기 때문에 압박을 받았다는 거 하나 하고 일단 문서가 3개가 나온 게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보낸 문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각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보낸 거예요. 예. 이걸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의무조항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한 차례가 옵니다. 또 한 차례가 와서 조성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주기 바란다라고 예. 다시 한번 와요. 두 차례 온 거죠. 또 하나가 식품연구원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대통령 관심 사안이다. 예.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지 않게 되면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외부 감사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 문서 3개가 나왔다는 게 이미 3월 달에 기사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용도 변경이 언제 용도 변경이 됐느냐? 기재부 소유일 때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용도 변경에 대해서 누가 이익을 본 겁니까? 기재부가 이익을 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용도 변경해 주면서 또 땅을 그러니까 국가 땅을 받아와요. 예. 성남시에. 그래서 그 땅이 지금 1,000억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이득을 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하나인 거죠. 그럼 무슨 이득을 본 거냐?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이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건 김인섭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 씨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에만 지금 기인하고 있어요. 예. 정 씨라는 사람 말에 의하면 그 428억 대장동과 유사합니다. 아니 200억 정도를 받았는데 100억을 주기로 했는데 그 100억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이재명과 정진상 같다라고 추정했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술밖에 없는데 예. 이것이 증거이냐 얘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이려고 얘기하면 정 씨가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사실로서 증거로서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몇 가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예. 저게 기재부의 소유일 때 된 건 맞는데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아시아디벨로퍼하고 MOU 계약을 체결한 상태예요. 매입 MOU 2014년 1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기재부 땅이지만 실제는 아시아디벨로퍼가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약속돼 있는 땅이었던 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배임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될 돈에서 당신이 이렇게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마이너스 났다는 취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원래 경쟁 입찰이어서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바뀐 거. 이거는 예. 식품연구원의 잘못인 것 같아요. 감사원 지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런 돈은 사실 개발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원래는 기반시설을 다 기부 체납하는 거예요. 그게 11만 제곱미터에서 한 4만 제곱미터 정도의 기반시설 제공했고 예. 그다음에 R&D 센터를 지어서 주기로 했는데 건물은 또 기부 체납에 제어가 됐어요. 이건 또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참여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아시아 디벨로퍼가 제안했던 거예요. 예. 근데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안 하겠다고 한 배경을 수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럼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했으면 절반 이상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왜 어떤 석연찮은 사정으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배임이라는 것이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알겠습니다. 의원께서 가져갔다 이런 취지는 예를 아니에요. 들면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감사원이 얼마나 지금 전 정부를 뒤지고 있습니까? 감사원의 최재 감사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닥탈 털어봤더니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 예. 최재 감사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라도 제기했었겠죠? 아니 근데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게 성남의 시민단체가 공익감사 의뢰를 해서 예. 감사원이 감사를 했더니 이게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서 검찰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에서 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쟁점들을 말씀하시는데 아마도요.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취지의 이런 내용과 맥이 닿은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고 뭔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잠시 말씀한 동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이재명 대표 뭐 식사 얘기도 나오고 모르는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조사를 받으면은 정치인들 중에서 약간 좀 묵직하신 분들이 이런 조사를 받으면 나오죠. 근데 맨날 궁금한 게 있는데 검찰에서 맨날 곰탕을 시켜줍니까? 주로 이렇게 맨날 보면은 주로 조사 받으시는 분은 대부분 곰탕을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윤기찬 변호사. 맨날 곰탕입니까 메뉴가 근데? 곰탕이 사실 이게 말아먹는 거잖아요. 예, 말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렴에서 먹는 거라서 예. 저게 이제 아, 조사받다 토렴. 보면 아, 토렴. 말을 많이 합니다. 긴장하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입이 말라요. 그러니까 국물. 그렇죠. 국물 있는 음식을 아마 많이들 찾게 되고 거기는 아마 검사도 곰탕을 먹었을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 다 예. 긴장과 또 입이 마르기 때문에 다 곰탕이다. 가장 친화적인 음식입니다. 탕이. 뭐 사실 안전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아마 하는데 항상 보면은요 뭐 먹었냐고 나오면 다 곰탕이라고 나와요 맨날. 근데 아마 식사까지 한 거 보니까 조사가 좀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일단 생각은 듭니다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쟁점을 놓고 두 분 지금 치열하게 공방을 좀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